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 좀 했었거든요. 네.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다 깐다. 이제 좀 성적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으면 장애물 팍팍 차버리면 돼요.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팍팍 차는 파편이 돌아가는 것이 힘든 게 많죠. 특히 한국 사회라는 것이 나이 관련된 것도 있고 정말 일만 하고 나가 열심히 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예. 제하고는 친구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만. 물론 그 팀 제일 밑에 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다들 뭐 잘 하시고요. 네. 그냥 자, 하면 됩니까? 자, 성민규 단장하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단장 되고 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 해설할 때는 진짜 그죠? 어르신 대의원님으로서 제가 뵀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저 엠스프레이 있을 때는 편하게 만나고 했는데 해설할 때 내가 알고 이랬지만은 커리어가 대단하잖아요. 기아로 갔다가 막 이래가지고 또 공부하고 막 이래 스카우트 미국에 가서 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이 나는 항상 좀 의문이 많았어요. 기아에 가서 왜 방향 전환을 했는지. 제가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거는 일단은 대학교였어요. 네, 제가 이제 대구 상고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구 상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홍익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늘 교실에 들어가서 뭐 특히 시험치로 들어가면은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뭐 줄을 긋는 거예요. 3333 답을 적던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과연 내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설령 프로를 간다 한들 대학교를 간다 한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야구를 관두고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일단 그 대학교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좀 다른 걸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있었을 때가 7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70명의 친구들이 야구를 했었고 중학교가 5개가 있었어요. 그럼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20명은 이미 나고자가 돼버렸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는 또 3개 고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30명인데 그렇지. 30명인데 여기서 20명, 이미 40명은 나고자가 됐고 또 이 30명 중에서 과연 프로야구를 몇 명이나 갈 거며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몇 명이나 갈 건지 그런 다음에 과연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야구를 시작했던 70명의 초등학교 동창들 친구들 중에서 프로에서 성공하는 선수들은 한두 명 그렇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내가 계속 야구에 매달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정말 찾아보는 게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는 이제 유학을 한번 가보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던 거죠. 이제는 사실 그래서 한국 체육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스포츠를 한 게 인생에 도움이 돼야지. 맞습니다. 예. 스포츠를 한 게 인생에 장애가 되고 자기의 능력을 도리어 막 그냥 봉쇄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플레이어로서 좀 그리 빨리 그만둘 제일 아쉬웠던 게 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플레이어로서. 제가 26살에 코치를 시작했어요. 시카고 컵스에서 이제 싱글에에서 코치를 시작했는데 아쉽죠. 예? 베이스 코치 하면서도 제가 막 선수를 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신의 주제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정말 매일마다 제가 야구장 와서 라인업에 내 이름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일마다 3타수 무안타 4타수 무안타 집에 가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는 그때 느낀 게 이렇게 실패한 날이 많고 힘든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내가 잘하는 걸 하면은 결국에 나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약간 아쉬웠지만 금방 그거는 생각을 바꿨죠. 이제 야구를 계속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 제1의 투수가 양현종인데 좀 나이가 더 많은데 이제 입단 동기잖아요. 어쨌든 입단 동기였죠. 요즘 양현종이 보면 뭐 어때요? 양현종은 양현종 선수 나름대로의 캐리어를 쌓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됐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저만의 커리어를 쓰면서 나갔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부럽고 그런 것에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저는 제만의 길을 가는 거고 남들과 좀 다르다 아니면 좀 늦게 내가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저는 일을 했어요. 그때 저 양현종에 대한 좀 이 기억이 있나요? 같이 입단했을 때. 굉장히 뭐 일단 동기지만 좀 후배잖아요. 정말 착하고 착해요. 성실하고 정말 겸손하고 예. 일단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또 예. 양현종이 또 피부도 깨끗해요. 이제 스카웃을 오래 해봤겠지만은 좀 스카웃 하면 제일 매력적이고 뭐 그렇게 느꼈던 선수가 어떤지 국내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사실 유현진 선수를 뭐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요거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게 그때 제가 한국 담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 당시 나올 때 거의 뭐 매 경기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그 당시 제가 내렸던 평가는 이제 점수로 2에서 8 그레이드를 했을 때 6이라는 점수. 그러면 이제 그 메이저리그 3선발입니다. 네. 근데 3선발이라는 게 당장 가자마자 3선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충분히 메이저리그 3선발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체인지업이 워낙 뛰어나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첫 해부터 그런 선발 성적은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5선발 정도다. 첫 해에는 적응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니. 그래서 그 당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5선발 평균 성적을 대략 봤을 때 제가 전망했던 이제 유현진 성적 뭐 11승 14패 방어율 4점대 후반이라는 게 나름 그냥 그런 상태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쟤는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다 깐다. 이제 좀 그렇게 됐었던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정말 박하게 했다면 구단에서도 저를 좋게 평가 안 했겠죠. 이제.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진수도 잘하면서 저도 구단에서 인정을 받아서 또 승진을 하고는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선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우리 성단장이 단장이 됐다고 탁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 축하를 해주면서 내가 걱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야, 저 나이에 40이 안 돼가 단장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건데 저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자, 사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장유유수. 우리는 미국처럼 수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났지만은 또 느끼는 게 많을 게 좀 어때요? 처음에 단장 처음 할 때하고 지금 몇 게임 안 치렀지만 시즌 지나면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 기사를 봐요. 예. 그리고 그 댓글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은 정말 욕밖에 없고 걱정스러운 말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계속 그런 자료들을 봐도 그냥 다 걱정인데 예. 사실 뭐 겨울 동안 저는 제 할 몫을 다 했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분들이 걱정했던 것만큼의 우려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적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야구장 들어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선수를 사인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될 몫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준비해야 될 몫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됐으면은 굉장히 힘든 게 많죠.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라는 것이 나이 관련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전 미국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표현도 좀 직설적일 때도 있고 하지만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게 뭐 힘든 걸 모르고 온 것도 아니고 벽이다 나는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벽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권도 했어요? 예. 몇 단이에요? 빨간 띠입니다. 빨간 띠예요? 예. 태권도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게 앞에 있으면 장애물 그냥 팍팍 차버리면 돼요. 예, 근데 팍팍 찼다가 이게 또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팍팍 차면 타편이 돌아가는 것이 밖에서 볼 때도 뭐 굉장히 좀 쉽진 않을 것이다 이제 했지만은 야구 외적으로 그러니까 일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분이 너무 많지 않나.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정말 일만 하고 나가 열심히 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야구단 특유의 문화인지 그러니까 야구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쟤도 감독하다 1년 만에 잘렸지만은 우리나라 감독이요 야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코치 챙겨야죠, 선수 챙겨야죠, 미디어 챙겨야죠, 구단 그거 해야죠. 근데 쟤도 어떨 때는 막 그때 감독하고 코치할 때 제일 화나는 게 구단이에요. 엉뚱 소리를 막 하니까. 근데 요새는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롯데라는 그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운영하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구단에 이제 단장실 문을 오픈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도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네, 한 번씩 오죠. 예. 오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롯데에 있어 봤지만 그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수들하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자꾸 들어봐야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도 한 번씩은 그냥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한 번씩 사무실에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단장으로서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가 더 잘하려면 뭘 했으면 좋겠는지라든지, 저 혼자 맞다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본인도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예. 저하고는 친구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만. 근데 유튜브는 봤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요. 구독하기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안 오르구나. 이제 인스타그램에 신발 사진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왜 올려요? 예. 제 신발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이, 호연님도 발이 크시지만 제가 발이 300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일을 하러 가면서, 미국엔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300이. 그래서 눈에 보이면은 지금도 사는 게 신발이에요. 야, 근데 그 키에 100, 200, 300은 나는 처음 보는 건데 왜 그리 발만 크죠? 왜 그런가요? 손도 큽니다. 손도 크고, 네. 손도 크고. 손도. 와, 나도 손이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손이 근데 엄청 두꺼우신. 나는 크고 두꺼운데. 이 허영 같으신 분들이 이제 그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 링 사이즈가 커서 금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금이 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월드 시리즈 링 맞출 때 제가 사이즈 좀 크게 해달라 그랬어요. 좀 더 무겁게 하려고.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뭐 맨날 음식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개씩은 이기는 날만 올리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제가 무슨 뭐 관종이다, 뭐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다 생각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는 명백히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프로세스의 일환인데, 팬들과 미디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봐요. 결국에는 제가 했던 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와전돼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있었던 뭐 강정호 노코멘트 사건. 강정호 선수를 영입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노코멘트라고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팀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노코멘트 하는 게 정당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냥 노코멘트를 하면 다음날, 아니죠, 그 바로 신문에 롯데만 노코멘트 했다. 마치 제가 영입을 하려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 나갔을 때, 다음날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그냥 저는 강정호가 다른 팀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말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팬들도 납득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글로 통해서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MLB 파크에 글도 남기고 해요? 어때요? 예. 하니까 뭐 이제 엠팍에 사실 옛날에 제가 엠팍에도 뭐 글 썼었고 한 번.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해설을 하고 그 당시 처음으로 악플이라는 걸 접하고 왜 자살이라는 걸 하는지를 악플을 보고 느꼈어요. 근데 첫날 아직까지 저는 이 악플 읽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게 있었나?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오르면서 여기서 진짜 이거를, 근데 이 사람 당장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 당시 그게 제가 해설 처음 했을 때인데, 근데 그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썼는데 이제 지금도 한 번씩 써요. 그 사람들, 와, 단장이 썼다가 아니라 저도 그분과 똑같은 팬의 입장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쓰냐. 단장이 그래도 이게 무슨 뭐 품위가 있지. 단장이라는 자리가 품위를 지킨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팬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잠재적으로 더 좋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게 자동 로그인 기능이 안 돼요, 거기는. 네, 그래서 핸드폰을 할 때 매번 딱 쓰려고 누르면 로그인 하라 그러면서 그냥 안 쓰고 말지라고 넘어간 경우 몇 번 있었습니다. 불펜도 어리시키는 차원에서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불펜은 잘 안 들어갑니다. 불펜은 좀, 제가 제 악플이 많은 곳은 잘 안 가요. 네, 악플이 불펜이 더 많더라고요. 가봐야 제육밖에 없어요. 자유 게시판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 게시판에는 가끔씩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한 개의 제육과 불펜의 제육을 비교했을 때 불펜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매년 미국 메이저리그를 가보잖아요. 특정 상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메이저리그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삼성의 갤럭시 10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구단이나 감독 중에서 아직도 갤럭시 5, 6 쓰고 있어요. 지금 7, 8, 9는 없어요, 거의. 나는 막 매년 갈 때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는 구단들이죠. 물론 그 팀 제일 밑에 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꼴찌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구단들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금년이 아니고, 최근 몇 년,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 좀 느낀 거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쉽지 않죠? 아니,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니요.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들 뭐,
잘 하시고요. 네. 그냥 다 각자가 야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롯데는 지금 그러니까 큰 병원이 왜 사람들이 큰 병원을 많이 가겠어요? 그게 최신 의료 기자재가 제일 좋은 게 들어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예. 좋은 의사분들이 있으니까 다 큰 데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야구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예.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도 잘하고 그 팀 전력이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재를 안 쓰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다면 또 그러니까 그런 구단이 많은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성적은 롯데는 아니지만은 롯데는 아니겠지만 각자 팀마다 네. 뭐 팀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존중을 합니다. 예. 그때 각 팀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 팬들에게 어떤 단장으로 좀 뭐 굳이 한다면 저는 뭐 어떤 걸 좀 해보고 단장부에서 싶어요. 제일 멋있는 단장이 솔직히요. 예, 잘리고 난 다음에 예, 야, 그래도 쟤 했을 땐 잘했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가더라도 뭐 잘못되더라도 물론 잘 돼서 되면 더 좋지만은 그냥 그래도 저 사람이 일을 합리적으로 했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걸 하더라도 운영하다 보면 위에 잘 보여야 되니까 눈치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소신껏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정말 소신껏 제대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대로 팀을 꾸려놓고 잘 돼서 계속 있으면 좋지만 안 돼서 나가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이 제대로 해놓고 갔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단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저도 롯데자이언츠 코치를 3년 해봐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여러분 돈 쓸 거 다 씁니다. 정말 다른 구단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구단이 절대 아니에요. 돈은 다 쓰는데 하여튼에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는 이제 옛날에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마치 소금 효율적 안 쓴 것처럼 아니. 롯데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지금 사실 뭐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잘 치고 나갔었고 또 잠깐 또 부진하고 근데 결국 야구는 이제 100만 4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매 그럴 때마다 물론 팬 여러분들 열광했다 실망했다 열광했다 실망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단지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성적도 중요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장기적인 면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데 나오는 데 대해서 사실 시즌 중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이면 안 나왔으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또 팬들께 뭐라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 의원님 그 꼰대력 지수 테스트를 한번 뭐? 하려고 하거든요. 뭐? 꼰대력. 꼰대. 그날 한 2점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의원님 하실 거면 1등 하셔야죠. 5등은 안 나죠. 내가 굉장히 젊어.